매복해 있던 일본군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하자 그 많던 조선군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다. 크게 패한 김명원, 항응이는 몇 명의 부하들만 이끌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과정이 어찌 되었던 맨날 지는 김명원. 이쯤 되면 손조는 백제 견훤과 빙의되어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졌어. 또 졌어. 이순신 외에는 싸웠다 하면 전부 패하는 조선군. 하지만 조선 육군에는 의병장 곽재우가 있었다. 외놈들은 인자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노릴 기다. 나의 군사가 비록 50명에 불과하지만 외놈들이 전라도로 가는 일은 결단코 막을 기다. 이미 경상도와 충청도를 장악한 일본군이 조선의 주요 곡창지대인 전라도마저 장악한다면 군량, 거점, 전술면에서 완벽히 유리한 상황이 된다. 곽재우는 겨우 50여 명의 군사로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의 숫자가 너무 적다. 그것도 훈련된 정규군이 아닌 의병들뿐. 뭔가 획기적인 계책이 없는 한 이길 승산은 없어 보인다. 곽재우는 어떤 계책을 준비할까? 1592년 5월 일본 제6번대는 전라도 점령을 위해 함안과 의령의 경계를 이루는 남강유역의 정암진에 도착했다. 그곳은 높은 둔지와 절벽 그리고 갈대와 습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이동이 까다로운 지역이었다. 지휘관 고바야카가 부장 앙코쿠지에게 명하였다. 그대에게 2000명의 선봉대를 줄 것이니 가서 적진을 살피고 의령을 완전히 장악하시오. 앙코쿠지는 먼저 지역 주민을 협박해 도하 지점을 물었다. 전라도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냐? 서슬퍼런 일본군의 칼날은 조선 백성들에겐 공포 그 자체였다.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저쪽을 통해 강을 건넌다면 늪지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입만 나불대지 말고 정확히 지도를 그리고 표기해보거라. 표기가 뭔데 예? 뭐는 겁니까? 그럼 이 나무 편말을 줄 것이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땅에 꽂아 표시를 하거라. 맨입으로요?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겠다. 뭐 그렇다면. 주민은 그 나무 편말을 이용하여 안전한 길로 표시하였다. 지리에 어두운 일본군은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좋다, 먼 길을 왔으니 오늘은 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편말을 따라 이동할 것이다. 한편 곽재우의 진영에 정탄병이 돌아와 보고하였다. 어찌 되었느냐? 외놈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고 도안길을 나무 편말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편말? 정탄병의 보고에 곽재우는 잠시 고민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도가 그려지고 군의 상황에 맞는 전술을 찾고 있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곽재우가 이윽고 명하였다. 외놈들은 연이은 강행군으로 매우 지쳐있을 기다. 틀림없이 오늘 밤은 골아 떨어질 것이니 밤사이 놈들이 설치한 나무 편말을 모두 늪지대로 옮기도록 하라. 또한 곽재우는 정앙진숲 요소요소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체격과 비슷한 부하들에게 명하였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붉은 옷을 입도록 해라. 옷은 왜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까? 적을 더 혼란케 하기 위함이다. 5월 24일 날이 밝자 일본군은 나무 편말을 따라 이동하였다. 편말이 잘 설치되었구나. 모두 이 길을 따라 도하한다. 그 편말이 늪지대로 향하고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앙코쿠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도하를 시작했다. 잠시 후 뭐 하느냐, 빨리 건너지 않고. 늪입니다. 편말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늪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늪에 빠진 일본군은 크게 혼란하였다. 어제 그 조선놈이 일부러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내 이놈의 입을 찢어버릴 것이다. 앙코쿠지는 늪을 빠져나가면 그 주민에게 어떻게 복수할까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다. 그때였다. 활을 쏘아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그 순간 미리 매복해 있던 곽재우의 의병들이 나타났다. 늪에 빠진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하늘에서는 화살이 쏟아지니 일본군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적의 기습이다. 어서 늪을 빠져나가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혼란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일본군은 어쩔 줄을 몰랐다. 앙코쿠지가 명하였다. 비록 함정에 빠졌지만 조선군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냥 돌파하라. 일본군은 피해를 무릅쓰고 늪을 그대로 건넜다. 화살은 계속 날아와 피해는 더 커졌다. 저기 저 붉은 옷을 입은 놈이 대장이다. 저놈을 사로잡아라. 앙코쿠지가 곽재우를 지목하자 일본군이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갔다. 그런데 저기에도 붉은 옷입니다. 아니 저기에도 있습니다. 곽재우가 한 명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곽재우가 나타났다. 그 모습에 일본군은 공포에 휩싸였다. 저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시스를 쓰는 귀신인가 봅니다.
무거운 몸에 멘탈까지 나가버리니 일본군은 도미노 무너지듯 무너졌다. 곽재우는 기세를 몰아 공격하여 2,000명이 넘는 일본군을 패주시켰다. 이것이 정암진 전투. 곽재우와 50여 명의 의병들이 거둔 값진 승리였으며 일본 육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아낸 쾌거였다. 비록 훈련 안 된 의병이라 할지라도 외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것은 전국 각지에서 또 다른 의병을 탄생케 하였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외놈들에게 당할 것이냐. 곽재우처럼 나가 싸우자. 경상도 의병들이 저렇게 활약한디 우들 전라도가 가만히 있어서 쓰겄냐. 어여 연장 챙기더라고.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인은 가덕첨사 정을린에게 말했다. 곽재우는 계책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요 50여 명의 의병으로도 저만한 성과를 내는데 군사의 수가 많아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소. 그대와 관군들도 합류하여 곽재우에게 힘을 보태주시오. 뿐만 아니라 곽재우에게 통유문을 발송, 그의 의병대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의로운 군대라는 것을 공식 인정하였다. 곽재우는 김성일이 보낸 글을 깃대에 걸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였다. 이에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의병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크게 늘었다. 김성일은 또 의령과 삼가 두 현을 곽재우의 지휘 아래 편입시켰고 전목사 오운과 형조참의 박사제의 병력까지 합세하니 곽재우 병사의 숫자는 4,000명으로 불어났다. 곽재우는 현대전의 시점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술을 구사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냥 군사가 있다고 막 들이대는 것이 아닌 딱 자신의 상황과 적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전술을 짜낼 줄 알았다. 거기에 고도의 심리전은 덤이었다. 붉은 옷을 입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기습하고 또 같은 옷을 입은 부하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하니 일본군은 붉은 옷만 보면 공포에 떨어 손발이 굳어버릴 지경이었다. 의병장 신을이 남긴 난적 휘찬에는 곽재우의 심리전을 이렇게 묘사했다. 곧바로 한 사람에게 붉은 옷으로 갈아입혀 산 위에서 내달리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같은 색깔의 옷을 입혀 말을 타고 산 위로 치달리도록 하여 서로 바라보이는 땅을 달리게 하였더니 능히 산골짜기를 날아넘는 듯 했다. 저쪽에서 사라지면 이쪽에서 나타나고 이쪽에서 사라지면 저쪽에서 나타나는 왕래 동작이 깜짝할 사이인지라 외적이 몹시 이상하게 여기다가 마침내 놀라 흩어져 강을 건너지 못했다. 백성들은 그런 곽재우를 홍의장군이라 부르며 칭송하였다. 한편 선조는 평양에 이르러서도 불안함은 여전하였다. 늘 그랬듯 백성들과 함께 성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빤스렁을 단행하였다. 대부분 지역민들은 이미 떠난 왕을 향해 침을 뱉고 욕했지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양 백성들은 달랐다. 임금이란 자가 할 줄 아는 것이 도망 말고는 없나 보지. 저런 놈들이 궁궐에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었으니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지. 분노한 백성들은 임금의 행렬을 막아서기 시작하였다. 몇 명의 관리는 백성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호위병은 칼을 뽑아 주동자 몇 명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렇게 혼란한 피란이 계속되었다. 선조는 평양을 지나 안주, 영변, 정주를 거쳐 의주에까지 당도하였다. 이제 압록강만 넘어가면 자국의 땅을 완전히 벗어나는 왕이 되었다. 그 불명의 말은 피하려 할 만도 한데 선조는 이렇게 말했다. 요동으로 가자. 나는 외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중국에 가서 죽겠다. 요동으로 갔다가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라를 떠나 지성으로서 사대하면 명조가 반드시 포용하여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요 거절까지는 않을 것이다. 오선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과 이덕형은 선조의 요동행을 지지하였다. 전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지금부터는 부득이 창업할 때처럼 비바람을 무르쓴 뒤에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자저하께서 함께 가신다면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지옵니다. 그렇지. 과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허니 세자는 분조를 이끌고 과인이 무사히 요동으로 갈 수 있도록 외적을 막도록 하라. 분조란 선조의 본조정과 별도로 설치한 조정이다. 조정을 둘로 나누는데 도망가는 조정은 선조, 목숨 걸고 외적을 막는 조정은 세자 광해로 프레임을 짠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세자가 나를 대신하여 국사를 임시로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이덕형을 먼저 요동으로 가서 명나라의 구원병을 청하고 과일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 예, 전하. 세조의 계사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위험한 일들은 세자에게 모두 맡기고 자신은 안전하게 요동으로 건너가 망명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신잡은 반대하였다. 여기 있는 군신들이 누군들 국가를 위하여 죽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가가 우리 땅에 머물러 계신다면 거의 1푼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일단 요동으로 건너가면 통역하는 무리들도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은 물론 곳곳의 의병들도 모두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장들은 패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가가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자로 하여금 분절을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난 요동으로 갈 것이니 더는 말하지 마라. 한편 이순신은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수군이 연이어 왜적을 격파했음에도 놈들은 끊임없이 서해안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서해를 얻으면 일본은 완벽한 보급로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출전을 통해 저들의 서해 진출 야욕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장군의 다음 목표는 어디입니까? 사천이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는 최초로 귀선이 출격될 것이다.